올해가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저는 INTP이기 때문에 계획을 엄청 철저히 세우지는 않는 편인데요. 하지만 40대가 되어보니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자연스럽게 고민이 됩니다. 그러다 보니 언젠가는 회사의 울타리를 벗어나서 야생을 헤쳐나가야 된다는 생각이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헐렁헐렁하게라도 내년도 계획을 좀 세워보려고 합니다. 신년 계획을 어떻게 세울까 하다가 신년 계획을 어떻게 세우면 좋을지 먼저 계획을 세워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가고 싶은 곳에 가려면 일단은 현재 위치를 알아야 길을 잘 찾아갈 수 있을 테니까요. 대부분 월급이고 약간의 자본소득이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세전 3억, 세후 1억 8천만 원 정도입니다. 자본소득은 가지고 있는 아파트를 세를 주고 이사를 왔기 때문에 월세와 전세금에 대한 이자가 1년에 세후 800만원 정도 발생합니다. 현찰로는 75%는 예금에 25%는 주식에 투자 중인데요. 예금 이자에서 800만원, 주식에서 600만원 정도 세후 현금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주식은 똥손이라 많이 물려 있습니다. 내년에 포트폴리오 조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남자친구와 한 달에 각자 80만원씩 각출해서 공동생활비를 쓰는 게 있고, 이것 말고도 관리비에 보험에 혼자 있을 때 야식 시켜 먹는 것까지 다 합해서 월 400만원 정도씩 쓰는 것 같습니다. 스스로 사치한다고 생각하고 있지는 않은데 올해 임플란트를 하기도 했고 귀신같이 매달 몇십만원씩은 꼭 나갈 일이 생기는 것 같아요. 카드는 귀찮아서 하나로 몰아서 쓰는 편인데 지출 관리하기는 편한 것 같습니다. 빚지는 거 싫어하면 큰 부자가 못 된다고 하던데 저는 빚내는 걸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요. 대출 이자는 따로 나가지 않습니다. 근로소득, 자본소득에서 쓴 돈을 빼니 올 한 해 모은 돈은 1.5억 정도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근로소득에서 발생 중인데요. 제 기준에서는 엄청난 속도로 제가 목표하고 있는 자산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내년에는 자본소득 비중을 조금은 더 올려보고 싶네요. 연초에는 52kg, 3kg을 왔다 갔다 하는 옷 입을 때 스트레스 받지는 않는 몸매였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리를 다쳐서 한동안 누워 있었고 남자친구랑 삼겹살에 배달 음식을 너무 많이 먹어서 지금은 58kg, 59kg을 왔다 갔다 합니다. 살이 잘 안 빠지네요. 내년에는 꼭 빼보고 싶습니다. 요새 장염이 걸려서 금주하고 있습니다. 장염 걸리기 전에도 주 2, 3회는 마시는 것 같은데 내년엔 좀 더 줄여보고 싶습니다. 사실 저는 살림 브론즈, 살림 초보입니다. 20살 때부터 자취를 하기는 했지만 집안일을 전혀 모르는 채로 그냥 생존만 해온 것 같아요. 집안을 어떻게 관리해야 되는지 전혀 모릅니다. 이불도 솔직히 1년에 한 번 정도 그냥 빌 받을 때 빠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은 얼마나 이불을 자주 빠시는지 모르겠네요. 남자친구는 주방일은 조금 하는데 나머지 부분에서는 저랑 비슷합니다. 집이 너무 더러워져서 요새는 당신의 집사나 미소 앱을 통해서 전문가를 부르고는 하는데요. 그것도 그때뿐이고 그래서 안 되겠다는 경각심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살림 관련해서 공부를 좀 해보려고 도서관에서 책을 빌렸습니다. 남자친구랑 같이 서로 책을 읽고 앞으로 살림을 어떻게 잘 살아나갈지 연말에 같이 얘기해보기로 했습니다. 저는 나중에 제 맘에 딱 들게 집을 예쁘게 꾸며놓고 살고 싶은데 그러려면 일단은 집을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 드림하우스를 위한 계획의 첫 단추로 일단 내년에는 집안 살림을 배우고 익혀보고 싶습니다. 남자친구와는 평범한 일상을 잘 공유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남자친구를 사육한다는, 같이 늙어간다는 느낌도 조금 들고요. 하지만 올해 초에 남자친구가 빚이 있다는 사실을 알아버렸고 크게 다퉜습니다. 남자친구 빚을 갚아주고 성실히 상환하는 걸 지켜보곤 있지만 솔직히 배신감을 완전히 회복하려면 얼마나 걸릴지 모르겠습니다. 일단은 시간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연초에 저는 회사 일에 의욕도 의미도 없이 3년만 버텨서 은퇴를 빨리 하자라는 마음가짐이었던 것 같습니다. 지금은 출장을 다니면서 실제로 팀들이 일하는 모습도 보고 또 인플레이션의 무서움을 체감하고 나니 일단은 존버하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근데 연말에 조직 개편이 돼서 새로운 상사를 모시게 됐습니다. 내년 초부터는 회사 일이 좀 더 빡세게 돌아가지 않을까 싶어서 살짝 졸립니다. 부하 직원 관리도 더 빡세질 것 같고요. 일단은 잘 안 될 수도 있긴 하지만
눈치 보지 않고 소신껏 해보려고 합니다. 집순이가 서울에서 인천으로 이사를 나왔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1년에 한두 번 정도 모임이 있을까 말까 한 것 같습니다. 거리가 멀어서 그런가, 나이가 들어서 그런가, 결이 맞지 않는 지인을 만나서 피곤한 것보다는 이게 더 낫다는 생각이 지금은 드네요. 그리고 유튜브를 시작하면서 새로운 형태의 소통을 배워가는 것도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가 아직까지는 그렇게 고립됐다는 느낌은 안 드는 것 같아요. 몇 년 또 이렇게 살다 보면 또 모르겠네요. 내년에는 인간관계를 뭐 어떻게 해야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는 것도 너무 피곤하게 느껴져서요. 일단은 내킬 때만 만난다, 체면 때문에 의무감 때문에 사람을 만나지는 않는다 정도를 정해놓고 헐렁헐렁하게 지켜보려고 합니다. 시골에 가서 살려고 올해부터 화초를 키우기 시작했는데요. 지금 제 서재에 물꽂이 중인 애들 포함해서 총 43개의 화분이 있습니다. 하나는 죽으려고 하는 것 같은데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올 한 해 많은 화분을 저 세상으로 보내는 것 같은데 1년이 지난 지금은 어느 정도는 제가 잘 키울 수 있는 애들을 찾은 것 같아요. 나중에 제 정원을 가꿀 때까지 이 녀석들을 잘 살려두는 것을 목표로 하려고 합니다. 올 한 해는 피아노 연습을 많이 못했습니다. 쇼팽에 겁 없이 도전했다가 제 주제를 잘 깨달았습니다. 내년에는 드뷔시의 달빛이라는 곡은 한번 마스터해보고 싶네요. 근데 신년 계획을 세우려고 했는데 한 해를 돌아보다 보니 내년도 계획이 얼추 된 것 같은 기분도 좀 드네요. 기분이 매우 좋습니다. 뿌듯합니다. 여러분들도 올 한 해 돌아보시고 구독과 좋아요, 기분 좋은 기억들을 토안해 보시고 또 다가올 내년을 행복하게 맞이하셨으면 좋겠습니다.